저희 R&D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폼랩의 이름으로라든지 아니면 폼랩의 고객 대상한테 그 국내 레진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전 세계로 판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이나 OEM 형태들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폼랩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이라고 합니다. 먼저 폼랩에 대한 회사 소개를 하면 현재 10년이 된 회사고요. 한국에서 지사가 설립돼서 진행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폼랩을 어떻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 그러면 3D 프린팅 기업 중에서 어떤 혁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IT 쪽의 애플이 혁신 같은 기업의 느낌이었다면 3D 프린팅 업계에서는 폼랩이 조금 혁신과 같은 느낌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폼랩이 최근에 한 1,800억 원 정도 규모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를 가지고 R&D라든지 전체 비즈니스 영역에 많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투자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왜 혁신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인터뷰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전략하고 한국 전략이 조금 차이가 물론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한국도 글로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스마트 제조, 제조 혁신, 그 다음에 제조와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박차를 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된 이유가 되는 게 폼랩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10년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넓혀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폼2, 폼3가 이 데스크탑용의 SLA 제품의 가장 특화된 제품군이 전 세계적으로 치과 의료 쪽이었었거든요. 그게 저희들 제품이 다른 기존 제품하고 차별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교함, 그 다음에 뭐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쪽인데 특히 정교함 쪽 자체가 많이 강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치과, 의료, 그 다음에 주얼리 이런 쪽에 되게 특화된 제품들이 데스크탑용 가장 저희가 그 메인이 됐던 메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식약청 등록 자체가 이제 올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한 40% 이상의 마켓 쉐어를 가져갔지만 한국에서는 많이 시장을 드라이브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치과나 메디칼 쪽에 대한 어떤 고객 사례라든지 그런 시장 쪽 자체도 내년에 저희가 폼랩 코리아에서 가져가고 있는 어떤 주요 사업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최근에 그 저희 협력사하고 그 메디칼 분야에 대해서 웨비나 세미나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 이제 시장 조사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시장 분석들을 조금 많이 해봤었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이 시장 규모나 사이즈가 떨어진 건 맞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초반에 예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3D 프린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붐이 글로벌리 한번 막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주요 정부의 4개 부처가 협약을 해가지고 지능법을 만들고 또 2년 전서부터 3D 프린팅 자체를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국가 자격증도 만들어가지고 초반에 한 2년 전에는 많이 떴었던 경우였었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주춤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거는 3D 프린팅 업계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 비즈니스가 경기 자체가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 니치 플레이어로서 분명히 차별화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뭐 그 예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폼랩 코리아에 조인한 2년 전하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된 2년 후하고 2년 만에 제가 2배 이상의 비즈니스 성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venue 이런 것들은 글로벌 기업 특성상 얼마 매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한 2.5배 정도가 2년 만에 성장을 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왜 그럴까라고 뭐 본사에서는 뭐 비즈니스를 잘했다라고 칭찬도 좀 해주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곰곰이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폼랩 자체가 태생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이사님 만나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생 자체가 되게 비용 효율적인 제품을, 그게 이제 취미용 제품이 아니라 전문가 제품, 산업용 제품이 비용 효율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지금 본사 임원들이나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들이 만들어서 어떤 폼랩이란 기업의 비전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제 가끔 이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보급형이 아니고 전문가용 산업용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미션 중에 하나가 기존 산업의 100분의 1 중에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을까라고 시작한 제품이 폼랩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어렵고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 시장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비용 대비 효과, 조금 그 되게 착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고, 기존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셨던 3D 프린팅 업체를 쓰셨던 분들이 많이 이런 쪽으로 폼랩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폼랩의 이런 비전 자체가 조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쪽 업계에서는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라고 보면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사람의 뭐 예전에 2차, 3차 산업이 사람의 근육을 대신했다 그러면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AI,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꼭 거론이 되는 게 3D 프린팅. 3D 프린팅 자체는 어떤 그런 공정이나 이런 과정 자체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이 3D 프린터로 대체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장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조금 덜 바뀐 케이스가 있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보자면 뭐 치기공사, 기존의 치기공, 뭐 외국에선 덴탈 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전부 다 3D 프린터로 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빨리 오냐의 문제인 거지, 확실히 시장 성장 속도라든지 시장에 대한 비전들은 충분히 있는 비즈니스이자 인더스트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폼랩이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뭐 SLA 플러스 3D 프린터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3D 프린팅의 프린터의 이제 기술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뭐 FDM 머신, 그 다음에 뭐 SLA 머신, SLS 머신, 뭐 여러 가지의 머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3D 프린팅을 만드는, 프린팅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차이인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SLA는 그 액체 레진을 레이저로 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고,
SLS 제품 퓨즈 같은 경우에는 가루 파우더를 적층 형태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조인한 2년 전만 하더라도 SLA 프린터,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사이즈의 SLA 프린터 폼 2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폼 3가 나왔었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사이에 그 SLA 제품의 사이즈의 한계를 극복한 이제 폼 3L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덴탈이라든지 메디칼 쪽에 특화된 폼 3B라든지 폼 3BL, B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의 약자인데, 그게 의료, 그 다음에 조금 덴탈 이쪽에 특화된 어떤 프리미엄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SLA 제품 자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SLA 시장, 퓨즈1이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이제 레진 말고 파우더 형태로 적층을 하고 있는 SLA의 제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산업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특화된 제품이죠. 그 다음에 뭐 후처리, 폼 3L 워시 큐어라는 후처리 제품군까지 비즈니스 프로덕트 라인업이 계속 넓혀지고 있고요.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제조 엔지니어링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마다 이제 보급형으로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FDM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폼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A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시장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폼2 제품이었고, 그 제품이 좋은 가격의 정교함과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섬세함 이런 것들을 갖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덴탈 치과 시장이나 주얼리 시장에서 되게 이제 조금 독보적으로 이름을 알린 그런 기업이 됐었는데, 그 폼2, 폼3의 SL 머신의 한 3배 정도 사이즈가 된 폼3L 라지 사이즈가 지금 나왔어요. 그게 이제 SLA의 기술로 대변되는 제품이고 산업용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SLS 분말 파우더로 적층 형태로 하는 SLS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산업용이나 제조 엔지니어링 쪽에 쓰일 수 있는 그 제품 자체의 라인업이 완전히 구비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차이점 자체는 그 소재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소재에 잘 적합하냐에 따라서 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의료기기, 뭐 주사기, 뭐 실린더, 파우더 이런 것들은 SLA의 액체 레진 제품으로 할 수 있고, SLS 제품으로 본사나 지금 국내에도 사실은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웨비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형 차별화된 부목, 어떤 뭐 기부스 형태, 그 다음에 척추 뭐 이런 교정, 이런 형태들 같은 것들은 그 퓨즈 SLS 제품으로 양산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의 차이고 3D 프린팅 기술의 차이라서 어떤 제품을 내가 제조할 건가냐 하는 그 기획 의도에 맞게 어떤 물성을 가진 제품들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제품 자체를 선택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까지 한 2년 정도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취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뭐 취업 멘토링 이런 걸 좀 했었고, 특강 형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10여 년 전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대학교 졸업반생들, 뭐 취업을 앞둔 친구들하고 많이 대면을 하는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3D 프린팅 업계에 와서 지금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하고 학벌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떤 잘 뛰는 영업사원들은 펜싱하다 온 친구를 봤었고, 어떤 잘생긴 친구는 아이돌 준비하다가 이쪽 비즈니스에 뛰어든 사람을 봤었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떤 전공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뭐 학계나 공공기관이나 저희들 같은 어떤 사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아직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비즈니스나 시장 자체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부모님 세대처럼 어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제품을 쓰고 하나의 제품이 대박을 터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감성이나 그 사람 어떤 커뮤니티에 맞는 어떤 개인화된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하는 시장의 형태로, 특히 제조의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만 있고 조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뭐 4차 산업의 기술 혁명의 뭐 하나의 축이기도 하고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탑5의 제조 강국이다. 그리고 어떤 뭐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이 안 했지만 예전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능사 대회 같은 걸 하면 한국이 꼭 1등을 쓰는 데들이 뭐가 있냐면 기능사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탤런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차별화된 탤런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어떤 20대에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50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을 끝나서 새로운 세컨 라이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50대의 분들한테도 내가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나만의 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예전처럼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제품을 모든 게 쓰는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럼 낚싯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재질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 낚시를 좋아하는 커뮤니티한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자리 형태나 어떤 양질의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 기여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D 프린터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정말 쉽게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최근에 TV 보니까 집도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아이디어, 비즈니스는 아이디어 승부인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세대들이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걸 쓰고 똑같은 걸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어떤 감성, 그 사람만의 감성, 그래서 저희 협력사 그 젊은 영업사원 친구들이 나한테 지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반지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퓨즈 같은 거 나왔을 때 우리 그 협력사 대표가 사장님 이거 지사님 이거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요거 명함 지갑이에요. 이걸로 한 이름까지 새겨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나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자체를 어떤 아이디어하고 접목을 시키면 향후에 그 비즈니스나 뭐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